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이 도형 파트, 더 나아가서 고2, 고3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공식이 등장하거든요. 그 거리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양한 활용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우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거리를 하나 배우긴 했어요. 뭘 배웠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배웠죠. 그래서 거리 공식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의 합의 루트 시운 값이라는 거 기억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그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는데 이번에는 뭐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점이 하나 있어. A라는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x1, y1 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자, 좌표평면상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직선을 쓸 때는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요. 함수 형태로 y는이 아니고요. 이렇게 1차식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형태로 써주는 걸 권장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직선과 점이 있어. 그러면 우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건 뭐였냐? 라고 했을 때 이 점에서요. 쭉 수선의 발을 그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이 선분 ah의 길이, 즉 이 수선 길이를 우리는 거리라고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거는 점 A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했을 때 공식이 존재합니다.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우선 결론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봅시다. 우선 분수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분수. 오케이. 분모를 따로 기억해 주시는데 분모는요. 루트. 이 근호 안에 바로 요 x개수, y의 개수의 제곱이 합이 들어간다. 아, 다시 한번요. 자, 분모는 뭐라고요? 루트. 그 안에는 x개수,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야. 자, 이제 분자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분자는 요 좌변에 해당되는 식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럼 뭘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x자리에는 요 좌표, x1, y자리에는 y1을 대입하면 요 좌변에 해당되는 게 ax1. 자, y자리에 y1 넣는 거예요. by1 더하기 c라고 나오는 값이 있겠죠. 근데 이 값이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거리라는 건 양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의 절대값을 씌운 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분수구 분모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루트 안에 x개수, y개수의 제곱의 합 들어가고 분자는 그대로 이 점을 이 좌변식에 대입한 식의 값의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상은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h라는 점을 구해봐야 되겠죠. h는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자, 요 직선은 이미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요 수선을 구하면 되는 거야. 수선. 그러면 수선 한번 어떻게 설정하냐? 자, 요 수선에 해당되는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좌표, 즉 지나는 점은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울기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얘하고 수직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걸 이용할게요. 이 직선에서 기울기는 뭐냐? y는 이라고 표현해 보시면 x의 개수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수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자, 이거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역수치에서 부호 바꾸기. 자, 역수치에서 부호 바꾸면 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요 AH의 기울기가요 A분의 B입니다. 그러면 요 수선의 방식은 어떻게 되냐? 자, A분의 B 기울기에다가 여기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지나는 점 이용해서 직선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 두 개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 두 식을 연립해서 Y자리에 요걸 그대로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면 나오겠죠. 자, 쌤이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냥 문자들이 많이 등장한 것 뿐이고요. 원리가 복잡한 건 없어요. 그대로 그냥 대입하면 여기에 이제 식이 나오는 거죠. 좌표가요. 그런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본 거예요. 그 식이 조금 다소 복잡하긴 한데 단순 계산입니다. 계산은 단순 계산인데 그냥 식이 조금 길게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그걸 정리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리한 결과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아, 원리는 별거 아니구나. 요 교점을 좌표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봤고 그걸 정리한 식이 이거여서 이 식을 암기하자는 것이구나. 뭐 하자고요? 암기, 외우자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됐냐? 라는 건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도 이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이 파트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공식을 우선 외우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써먹어봐. 이게 중요한 파트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야. 다만 뭐 한 가지 더 해보자면 저 A라는 점이 원점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선 길이를 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AH라는 수선 길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자, 루트에 동일한 공식 써보는 거예요. X계수, Y계수, 제곱의 합이 들어가고요. 자, 분자는 이 좌변식에다가 이 좌표를 대입한 값이라고 했죠? 자, X에 0, Y에 0 대입하면 사라지고 C만 남죠. 그 C의 절대값. 이거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쵸? 동일하게 이제 적용시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공식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자, 이렇게 비스듬히 사선 방향으로 비스듬히 있는 직선은 써야 돼요. 이 거리 공식을 써야 되는데, 자, 혹시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세로선이요. 여기가 A, X1, Y1입니다.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요. 자, 세로선은 우리가 좌표 평면상은 어떻게 표현되죠? X는 숫자 이렇게 직선의 방식 표현된다라고 우리가 학습했죠. X좌표가 K인 것들 다 모아놓은 거다. 이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보면 가로선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럼 가로선이라는 거는 그렇죠. X좌표의 차입니다. X좌표끼리 빼면 되는구나. 근데 X좌표는 어차피 K인 거 알죠? 그래서 요 거리라는 건 뭐냐? X좌표인 X1에서요. 자, X좌표인 K를 빼는 거죠. 다만 이렇게 A가 이 직선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만약 모른다면 뭘 씌우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것이고요. 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가로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Y는 숫자, 그럼 Y좌표가 K인 것들 다 모아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A라는 좌표가 여기에 X1, Y1 있다고 해보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까지의 수선 길이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Y좌표의 차로 구하면 되겠죠. 아,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필요 없고 이 H의 Y좌표는 K겠죠. 그래서 K에서 이 Y좌표 Y1을 뺀 값 이런 거. 근데 A가 이 직선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절대값 씌워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 상황. 자, 가로 직선이나 세로 직선 나왔을 때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지는 않는다. 그냥 바로 이렇게 X좌표의 차 또는 Y좌표의 차로 구하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어요. 한 가지 유형 좀 정리해 볼게요. 그건 뭐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하나, 개념을 알아두세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평행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직선이 A-X, B-Y, C-는 0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두 직선은 어떤 상황? 평행인 상황입니다. 평행 상황에서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수 있어요. 평행이 아닌 상황에서는 거리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평행이 아니면 만나잖아요. 그럼 거리를 어떻게 물어봐요? 그쵸? 거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 다만 어떤 때 존재한다? 평행선 사이에서는 거리를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됐냐? 거리라는 거는 아무 점이나 찍어보세요. 선생님 여기를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무 점이나 찍은 거예요. 거기서 수선의 발 그어주세요. H라고 하면 이 PH, 이 수선 길이가 바로 우리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 꼭 이 점을 찍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점 뭐, 선생님 여기 Q라고 할게요. 아무 점이나 찍어서 수선의 발, 여기 H 다시 할까요? 이 수선 길이 구해도 아까 어때요? 동일해요.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게 평행선이기 때문에. 그쵸? 좀 비스듬히 보이네. 세계 평행선 그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느 점이든 상관없다. 어느 점을 찍든 수선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으세요.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요. 아무 점이나 잡으세요. 그 점은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대입해서 성립하면 되죠. 여기에 대입해서 성립만 하면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아무 점이나 하나 구하세요. 그래서 그 좌표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바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개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행선일 때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점 하나 임의로 찍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 개념 가지고요. 우리가 필수 유형 정리하러 가봅니다. 이것도 지우고 가봐야죠. 가봅니다. 자, 필수 유형.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유형 보겠습니다. 주어진 직선의 수직이고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직선의 수직이다 라는 걸 뭘 알려주고 싶었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거죠. 자,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려면 역수치에서 보호바꾸세요. 즉 3분의 4에 해당되는 거 확인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y는 3분의 4x의 y절편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쓰면요 그냥 b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b값만 구하면 돼요. 이 b값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요건 더 있죠? 이 직선은요 원점부터 거리가 1입니다. 즉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1이 되는 걸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다. 그쵸? 그런데 이렇게 일참수 형태에서 우리는 거리 공식을 쓰지 않습니다. 앞서도 공식을 봤듯이 방정식 형태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럼 양변에 3을 곱해서 다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자, 봐봐요. 3을 곱합니다. 4x죠? 그래서 3 곱하면 3i 이항해 주세요. 그래서 3 곱하세요. 그럼 3b는 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요 점과요,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거리. 자, 우리 공식 압니다. 그대로 갑니다. 분수예요. 라고 기억하시고요. x의 개수, y의 개수, 제곱의 합에 루트 씌우세요. 즉, 4의 제곱 16, 마이너스 3의 제곱 9 이렇게 되겠죠. 자, 분자는 뭡니까? 그럼 n 0,0을 좌변의 식에 대입하라고 했죠? x의 0, y의 0 대입하면 다 소거되고 3b 그거의 절대값입니다. 이 거리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됐다. 그럼 3b의 절대값은 자, 이게 바로 5죠. 이쪽 넘어가면 5네요. 자, 절대값 풀어야 돼요. 그래서 3b가 5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b의 값은 5이거나 마이너스 5이거나 됐죠? 그럼 b가 3분의 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여기 b자리에 넣으면 되죠. y는 3분의 4x 더하기 3분의 5라는 거 하나 하고요.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바로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b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대입해서 써도 그래도 정답이에요. 오케이. 둘 다 답입니다. 이렇게 넣으나 여기다 b를 대입해서 쓰나 오케이. 상관없죠? 오케이. 그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b가 두 개 나와요? 라고 하면 그려보시면 확실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기울기가 3분의 4인 직선이죠. 그쵸? 그런데 지금 점이 어디예요? 자, 원점이죠. 이 원점. 원점부터 거리가 1인 거예요. 근데 3분의 4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오른쪽 위로 향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거리가 자, 여기 평행이어야 되는데 자, 볼까요? 이렇게. 자, 당연히 여기 거리가 1인 게 이쪽으로도 있고 이 아래쪽으로도 거리가 1이 되는 거예요. 이 거리가 1인 게 위아래로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 두 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오케이. 상황상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려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안 씌우면 이 두 개의 값이 다 나오지 않고 하나만 나오겠죠? 그럼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꼭 거리 공식 쓸 때는 뭘 씌우는 거? 절대값을 씌우는 거를 항상 주의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필수형 좀 볼게요. 자, 어떤 건가 봤더니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앞서 개념으로도 알려드렸죠.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 y는 이렇게 보시면 기울기 2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두 직선은 평행인 거고. 이렇게. 자, 그러면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아무 점이나 한 점 잡아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된다고 했죠? 오케이. 자, 여기서 아무 점이나 잡을게요. 그럼 x에 그냥 아무거나 편한 거 넣으세요. x에 0 넣어볼게요. x에 0 넣으면 소거되고요. y에 6 넣으면 성립하겠다. 그치? 그래서 0,6. 그쵸? 0,6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냥 여기라고 할게요. 0,6이 여기 있어요. 0,6에서 이렇게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0,6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자, 거리 공식 써볼게요. 자, 거리 공식은 루트 안에 x의 계수, y의 계수 제곱이야.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의 제곱 4 분의 자 0,6을 이 좌변식에 넣어야 돼요. x에 0 넣으면 소거되고요. y에 6 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겠죠? 그거의 절대값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럼 분모가 루트 20입니다. 분자는 절대값에 의해서 15가 되겠죠. 오케이. 자, 분모는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 분의 15. 분모 유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5 곱할게요. 그러면 분모는 10이 되고요. 분자는 15 루트 5. 5로 약분할게요. 2분의 3 루트 5. 2분의 3 루트 5가 바로 요 거리구나.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한다라는 개념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풀이법을. 자, 그 다음 필수 유형으로 가봅니다. 어떤 유형인가 봤더니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좌표평면 위에 세 점 A, B, C의 좌표를 주고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자, 한번 좌표평면상에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A라는 점 3,5입니다. 그래서 3,5 이쯤 있다고 해보죠. 3,5. 자, B는 1,1이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6, 자, 여기 요쯤 잡을게요. 6, 마이너스 여기요. 6, 마이너스 됐습니다.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이렇게. 자, 이 삼각형에 뭘 구해봐라? 그래요. 바로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밑변하고 높이를 알면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래서 밑변을 뭐로 잡든 편한 거 잡으시면 돼요. 적당한 거. 그러면 쌤은요, 요 A, B를 밑변으로 잡아볼게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밑변 길이 구하는 거죠. 자, 이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X좌표 차의 제곱 4고요. Y좌표 차의 제곱 16. 그래서 루트 20. 자, 2 루트 5가 바로 밑변 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가 2 루트 5예요. 자, 그러면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높이는 C에서 요 AB라는 요 선 쪽으로 요렇게 수선의 발을 그어주는, 그쵸? 요 수선 길이가 바로 높이에 해당되겠죠?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요 C에서 요렇게. 자, 간 겁니다. 자, 요 수선 길이 구하고 싶어요. 수선 길이는 뭘로 구해요? 그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그럼 점은 있는데 누가 없어요? 직선의 방정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선 AB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기울기 구해볼까요? 3에서 1 빼면 x값의 증가량 2 분의 5에서 1 빼면 4 이렇게 될 거고요. 자, 1,1 지나니까요. x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쵸?
자, 요게 2죠, 2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2x 마이너스 2에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요 직선입니다.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내면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방정식 형태로 써야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들어갑니다. 자, 이제 높이니까 보통 h라고 많이 쓰죠. 이 높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라는 이야기. x의 개수, y의 개수, 제곱의 합의 루트 씌우세요. 이 정도는 암산할까요? 2의 제곱 4에다 1 더해서 루트 씌우니까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대입합니다. x에 6 대입했어요. 10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y에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1 빼기 1 그러면 10이겠죠. 그죠? 12. 그거의 절대값 씌우는 건데 12의 절대값 10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요거 그냥 유리화 안 하겠습니다. 여기 루트 보니까 간단히 계산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로 높이죠. 이 밑변이고요. 자, 그럼 넓이가 어떻게 되냐? 넓이는 보통 S라고 많이 쓰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루트 5 곱하기. 자, 높이가 루트 5분의 12. 루트 5 루트 5 2 약분되고 넓이는 12구나. 12가 최초 정답이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고등수학 상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파트에서 배운 개념을 이용한다면 이게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출제 의도에 맞는 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밑변을 구한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높이를 구한다.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3단계 풀이 과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도 사실 이 문제는 풀었어요. 중학교 방식은 뭐였어요? 그때 좌표 평면을 처음 배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A, B, C가 들어있는 직사각형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중등풀이도 기억은 좀 해놓으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A, B, C가 직사각형 위에 점이 되게끔 이렇게 직사각형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 쌤은요, 이 점을 예를 들어 D, E 여기 있고 F 이렇게 잡으면 D, F 좌표는 다 알 수 있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 직사각형 가로하고 세로 길이 나오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요거 세 개 넓이를 빼는 방식이 뭐였어요?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중등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빼는 방식을 구했고요. 이제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는 밑변하고 높이, 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아니까 그걸 이용한 방식을 한번 접근해 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조금 더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도형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선택 과목이 하나 있죠? 바로 기하라는 과목입니다. 기하요. 그쵸? 기하라는 과목에서는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요, 넓이를 훨씬 더 빠르게 구하는 방식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교육과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등수학 상에는 어울리지는 않고요. 훨씬 더 앞선 과정에서 배우는 거, 나중에 배우는 거죠. 앞선다? 애들은 나중에 배우는 겁니다. 나중에. 오케이. 근데 몇몇 친구들이 좀 알고서 왜 그런지는 모르죠. 대부분 친구들이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방법만 외워가지고 쓰면 빠르게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알려는 드릴게요. 근데 이 풀이를 쓰라고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알려드린 다음에 얘기하죠. 알려드린 다음에 일명 뭐 사선식이라고 부르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냥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쓰지 마세요. 왜 그런지도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넓이는 이라고 한다면서 절대값 씌우세요. 절대가 왜 이렇게 커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조금 길게 쓰려고 해요. 뭐냐면 첫 번째 좌표를 쓰는 거야. 3,5 이렇게 3, 5 x, y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쓰세요. 자, 1,1이라는 거 쓰세요. 이렇게 1,1.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세요. 다만 첫 번째 좌표를 다시 한 번만 써주세요. 이렇게. 요령만 알면 되잖아요. 이 원리는 사실은 지금 교육과정이 아니고 기하에서 배우셔야 돼요. 벡터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럼 사선식이란 게 왜 사선식이냐? 비스듬한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요. 곱하고 더하세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고 더하세요. 그럼 노란색에서 나온 값이 있을 거고요. 빨간색에서 나온 값이 있겠죠. 그 두 수의 차입니다. 차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노란색 값에서 빨간색을 빼든 빨간색에서 노란색을 빼든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면 절대값 씌웠으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동일해요. 그럼 봐봐요. 노란색 값 보세요. 이렇게 3, 1 곱하기가 3이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30이죠. 그럼 노란색 이렇게 사선방향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얼마인가요? 32인가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곱하고 또 할까요? 이 빨간색 5 하고요. 이렇게 곱하면 6이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얼마인가 이게? 8이네요. 그쵸? 이 두 수를 빼세요. 오케이? 누구에서 누구 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두 수를 빼서 절대값 씌울 거니까. 이렇게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32에서 8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얘가 여기서 24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잠시만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선식 2라고 한다면 이 앞에 2분의 1 곱해야 되는데 2분의 1 안 곱해놨네.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뭐냐? 2분의 1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뭐냐? 생각하면 뭐예요? 공식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 선생님도 알긴 알지만 안 쓰거든요. 안 쓰다 보니까 선생님도 2분의 1 곱하기가 잠시 까먹었어. 죄송합니다. 안 써요, 저도. 근데 유용하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1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뭔가 좀 대단한 걸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쓸데없는 걸 배운 거예요. 쓸데없는 걸. 그러면 언제 유용하냐? 유일하게 유용한 때는 시험장에선 유용합니다. 시험장에서. 다시 한번 자 얘기하자면 좌표, 처음 좌표 다시 쓰고 사선방향 곱해서 값. 사선방향 곱해서 더한 거 값. 그걸 차를 구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는 거.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게 사선식이라고 일명 알려진 건데 교육과정은 아니고요. 자, 이제 얘기할게요. 왜 쓰지 말라고 하는지. 우선 이 문제는 주로 서술형으로 나와요.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 사선식을 이용하면 빠르게 구할 수는 있겠죠. 정답 빠르게 구해서 점수화시킬 수는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상이라는 거는 점수를 잘 맞은 사람의 최종 승자가 아닙니다. 고등수학 상은요. 정확하게 개념을 배워서 적용시키는 연습을 한 자가 최종적으로는 승자가 될 거야. 결국 수능까지 가거나 고3까지 갔을 때 이런 잡다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친구는 성적이 떨어집니다. 왜? 이걸 아는데 정석적인 방법으로 구하지 않거든요. 정석적인 구하는 방법을 잘 안 쓰다 보면 그 개념들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점검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면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이런 잡다한 것들이 뇌의 일부,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뇌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면서 오히려 응용력 그리고 사고력 이런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거는 외우지 않기를 권장하기도 하는데 잠깐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 그래도 여러분은 시험 볼 거 아닙니까? 시험 때만 잠깐 쓰세요. 시험 때만 잠깐 쓰시고 평소에는 쓰지 마세요. 평소에 오히려 정석적으로 연습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쵸? 쟤도 봐봐. 2분의 1 안 곱하는 거 보셨어요? 창피하지만 이 영상 다시 안 찍겠습니다. 그대로 올립니다. 우리 여러분한테 교훈을 주는 거다. 그러려고 일부러 틀린 건 아닌데 2분의 안 곱하는 거 봤죠? 안 쓴다니. 안 써. 오히려 나중에 벡터를 배우고 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벡터 배우면 선생님 이거 딱 보고 좀 약간 허셌다면 5초 안에 그냥 암산 할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그때 나중에 개념화 시켜서 배우면 좋지. 벡터 배우고 나면 이런 사선식 가서 유치한 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쓰지 말라 이런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몇몇 친구들이 이제 분명 이거 풀고 나서 제가 강의를 올리면 분명 댓글에 선생님 간단히 풀 수 있는데 선생님 뭐 사선식 뭐 안 알려주나요? 뭐 이런 거 댓글 달릴 것 같아서 그냥 한 거야.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뭐 잡다한 걸로 시간 낭비했네.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정석적인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밑변 구했고 높이 구했고 요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했던 과정들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유형. 자, 이번 시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유형이 우리가 필수형 다음에 가계이득 문선의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자, 실력업 유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 유형을 들고 파보도록 할게요. 또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잘 모아서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시고 잘 소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지호쌤이었습니다.